동안은 수요시에 나오셨던 분들, 또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들, 또 노동자들, 많은 분들이 성금을 모아주셔서 건립을 했어요. 장장 9년 동안 걸쳐서 그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이렇게 딱 첫날 오픈할 때, 열릴 때 우리 김복동 할머니께서 감회가 너무 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박물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를 교육하는 평화 공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곳이 평화 공부방이 되어오고 있고요. 오늘 5월 1일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개관한 지 벌써 7주년이 돼요. 그 7주년이 되었을 때는 특별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 전시회 제목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추모와 기억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박물관이 좁아서 수많은 할머니들의 삶을 지금 다루고 있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살았던 삶뿐만 아니라 그분이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우리 곁에 한 이웃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혹은 세계 속의 한 여성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도 생각해보고, 또 누구보다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전쟁을 중단하고 일본에 있는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의 인권, 또 제일동포들의 인권 실현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 몸으로 싸우셨던 김복동 할머니의 그 삶도 그 추모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야 될까, 그렇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5월 9일에 첫 오프닝을 합니다. 5월 9일 오픈식을 하고요. 한 달 동안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 전시회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장소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열게 됩니다. 또 하나, 김복동 할머니가 떠나시면서 할머니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계 각지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삶을 전하는 굉장히 큰 놀라운 그런 효과를, 반응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보도도 하지 않던 세계 매체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 정부는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삶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영화를 뉴스타파 송원근 PD가 감독이 되어서 영화 김복동, 그냥 제목이 영화 김복동이에요. 김복동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왔고 5월 6일부터 전주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려요.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김복동이 상영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영이 됩니다. 특별히 5월 8일에는 김복동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나도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또 평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난 약 20여 년 동안 역시 열심히 운동을 해왔던 길원옥 할머니께서, 비록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시지만 직접 전주까지 가셔서 관객들을 만나고 김복동 언니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지금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상영 시간으로 할애하지 못해요. 그러나 8월 14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8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광복절 전날. 네, 광복절 전날이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 뭐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우린 아직 광복절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우린 아직 해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곳 평화로는 여전히 해방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만세운동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8월 14일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아직 우리 사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여자들이라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여자들이라고 낙인 찍었을 때, 그런 세상일 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서 과거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 여성 인권 운동에 있어서 얼마나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한지, 또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주체적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스스로 할머니들은 그렇게 세계사에 남기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8월 14일은 한국의 여성 인권 운동사에서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의 운동에, 또 세계 여성 인권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역사적인 날이다 라고 해서 8월 14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8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입니다. 네, 앞으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8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광복절 전날입니다가 아니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올해 8월 14일은 1400차 수요시에요, 여러분. 1400차가 돼요. 그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영화 김복동은 8월 14일을 앞두고 8월 초부터 전국 각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 다른 나라 큰 아주 거대한 자본이 만든 영화관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어떤 영화가 잠식해야 되겠어요? 김복동 영화가 잠식해야 되겠죠? 네, 전국 각지에서 김복동이라는 영화가 계속해서 상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내주시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가입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삶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할머니가 못다 이룬 그 뜻을 함께 실천해 갔으면 좋겠어요. 올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네.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함께 가르치는 스님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달이죠? 네. 그죠? 5월달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과 또 선생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한쪽에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선배님으로,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살아주셨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 하나 꼭 심어주시고 마음으로 또 말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경가보고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발언 속에 다 담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자, 피켓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얼굴도 활짝 한번 웃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평하다, 우리가 곧 평하다, 수요일이 평하다라는 마음으로. 자, 한번 제가 구호하면 뒤에만 따라해 주세요. 3번. 우리가 평하다, 우리가 평하다. 자, 이제는 구호 뒤에만 3번 따라해 주세요.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라. 자, 피켓과 우리의 손을 흔들면서 평화의 함성 5초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함성!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좀 저희가 더 훨씬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소녀단에서 지금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내일 소녀단을 좀 모실까요?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머리 치켜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엉덩이 아파. 야, 머리 기사 없어요.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일소녀단과 요시코 시마다의 협업 퍼포먼스 망각에 저항한다 그리고 일본인 위안부 동상대기가 상연됩니다. 올해 서울과 도쿄 양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 퍼포먼스는 자국에서 존재가 지워진 일본인 위안부들을 피해국 여성들과 함께 추모함으로써 여성들 간의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모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내 것도 가렸어. 오, 뭐야? 아, 끝내줬어. 안 보인대요. 앞에 앉아주세요. 조용히 해야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부장성 군사주의의 손에 힘입는 모든 피해자와 연대한다.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여성연대를 도모하고 망각에 저항해 기억으로 맞서자. 기억하고 행동하자. 망각에 저항한다. 망각에 저항한다. 망각에 저항한다. 야, 아까 안 돼 있잖아. 얘들아 여기 더운데 저요. 선생님 니들 야 니들은 앞에 있으면서 그렇게 저기 뭐지 상대 풀고 있으면 카메라에 다 끼워. 저쪽에 넘겨. 선생님 저도요. 저쪽에. 뒤에 있어 뒤에.
진짜 뻔뻔. 팔에 지금 나오고 손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퍼포먼스 되게 심오하고 또 뜻을 모았던 퍼포먼스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내일소녀단에게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를 함께 참여해주신 단체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군산에서 오셨는데요. 옥구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한 106명 가량이 오셨네요. 우리 여기 계시죠? 네, 한번 크게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군산에서 올라오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광명에서 아까 또 율동해 주셨던 광명에서 오신 한북중학교 어디 계시죠? 학생들. 네. 가열차게 저기서 감사합니다. 네, 동탄에서도 오셨습니다. 나르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와, 감사합니다. 네, 이 방금 전 퍼포먼스를 귀하게 해주셨던 내일소녀단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오늘 뭐 부천에서도 오셨네요. 부천에서 오신 송내초등학교 학생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천안에서 오신 월봉중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늘봄 어디 계신가요? 저기 또 팬마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여대의 우미나 님 어디 계신가요? 네. 손을 들었습니다.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본 요코하마의 카페나비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뒤에서 손을 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서 하중초등학교 6학년 오셨네요.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전북 무주에서 무주고등학교에서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와, 네, 여기서 바로 파이팅을 외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소리치고 계십니다. 자, 용화여자 고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 거죠? 와, 네, 함성 소리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오늘 되게 많으십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 함께 소리치시면서 저희 함께 함성으로 서로 기쁨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 함께 오신 마음들을 모아서 자유발언의 시간이 좀 있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자유발언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함성이 준비되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옥구중학교 2학년 신민서, 그리고 3학년의 조광수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시 대화면에 있는 옥구중학교 2학년 학생 신민서입니다. 3년 전 우리 선배님들이 수학여행 때 이 수요집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 왜 수학여행 때 수요집회를 가냐면 그랬지만 갔다 보니 굉장히 좋았다 하여 다시 이 집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 제 나이 또래에 그런 참담한 일을 당했다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저지른 일본에 대해 꾸짖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왔다?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좀 그만하십시오. 두 번째, 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한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 일본과 같은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독일을 보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죄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당장 이런 모습을 본받아 사죄하십시오. 이제 위안부 할머니 분들도 얼마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돈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할머니 분들은 진심 어린 사죄를 듣고 싶으신 거지 그 더러운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가슴으로 할머니 분들의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일본은 후대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일본 정부는 후대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온 거지 억지로 온 게 아니라며 거짓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짓된 사실을 가르칠 겁니까? 당장 제대로 된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제가 사실 위안부로 삼행시를 지웠는데 여러분 다 같이 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해도 그저 부족할 뿐 이제는 사과받고 안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부정하고 부정해도 역사는 잊혀지지 않으리.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옥구중학교 3학년 조광래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사업을 꿈꾸기도 하고, 누구는 대학을 꿈꾸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결혼과 출산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꿈을 짓밟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 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일은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가까운 과거에 꿈과 야망이 가득하던 어린 소녀들은 거짓과 꿀발린 말들에 휩쓸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 치욕스러운 짓들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무것도 정상적이지 못한 곳에서 돌아온다 한들 그녀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그저 순결을 잃었다는 비난뿐이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닌데 순결을 잃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닌데 그저 끌려간 것뿐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란 인간들은 차가운 손으로 소녀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버겁고 역겨운 시간들이 지난 오늘날 저 옆나라에게 사과 한번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할머니들이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쌓아올린 기술력 아니면 그 전에도 다른 나라에서 약탈한 것으로 힘겹게 쌓아올린 자신들의 공 아닌 공을 무너뜨리기 싫은 저 일본 정부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을 해봅시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10살짜리 동생한테 물어봐도 답을 알아요. 당연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은 자신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흔히 말해 사이코패스라고도 하죠. 저는 저 나라가 사이코패스가 아니길 바랍니다. 부디 진실을 숨기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나라가 옳고 그름이 뭔지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옳은 선택을 해주셔야 옳은 나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부디 그 멍청한 명예는 집어쳐버리고 정의를 택하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귀한 이야기들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중학교의 권준성, 천세영님 함께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 권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 분께 그리고 지금 하늘로 돌아가신 할머님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할머니들의 인권을 침해했고 그 사실을 일본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의 외침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일본이 사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님들이 이제 20여 명밖에 안 되시는데 그분들께는 저와 할머니들과 우리 역사의 한을 풀고 싶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남들을 돕는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진작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책임지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서 할머님들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으셨는데도 다시는 누군가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셨습니다. 저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꼭 이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원북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천세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위안부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책을 읽고 위안부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여성이기에 위안부 역사를 알면 알수록 공감이 많이 되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수요시라는 시위도 이번 연도에 알게 되어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할머니분들에게 힘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연설문 한 장을 쓰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할머니분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를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고 강덕경 할머니의 빼앗긴 순정이라는 그림 한 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그림 한 점만 보아도 그때의 고통과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 힘이 들었습니다. 또 같은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 용기 내셔서 여성 인권 활동가로 활약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과거와 현재 피해자분들에게 관심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수요시위가 끝나면 저는 수요시위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수요시위가 무엇인지, 수요시위는 왜 하는 건지 알려주고 할머니 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여야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힘을 합치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연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송리초등학교에서 준비하셨네요. 우리 송리초등학교의 편유찬, 엄태수, 박진수, 신성민, 이고은, 이승민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안부 주제로 이 앞에 서서 발언하게 된 송내초등학교 이승민입니다. 여러분은 일본군 위안부가 누군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했을 때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받은 여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일본의 몸버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 몸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우리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저지러 놓은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바꾸려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돈 주는 것? 간단히 위로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은 뒤로 걸어가서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지만 우리는 진정 앞으로 다가가 그들과 같이 일본에게 사죄를 물어야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죄가 없어지게 하려고 피하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뒷걸음질 치고 위안부가 없어지길 바라는 일본이 말이나 됩니까? 따라서 일본은 우리에게 사죄해야 되고 엄청난 배상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벗겨내고 새 마음으로 새 역사를 만듭시다. 이상 이승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들을 전부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옳을까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특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사과금만 받고 위안부 문제를 끝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머리 숙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현재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젊었을 때 당하신 굴욕과 치욕스러운 기억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그 한에 풀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그리고 이 수요 집회도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까지 멈추지 맙시다. 일본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내초등학교 6학년 3반 신성민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무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협상은 무효입니다. 할머니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우리 정부는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돈이 아닌 진정한 사죄를 받으셔야 합니다. 100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협정을 무효화하고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물고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내초등학교 6학년 2반 손유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딴 사람 비해 짧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할머니, 일본에게 사과받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모두들 우리 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 대신에 우리 다 함께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 동안 위안부 분들은 하나둘씩 숨을 거두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일제강점기 많은 분들이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맞는 일인가? 아니면 더 다른 일로 추진해야 되는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대로는 이런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일제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일본에게 비판을 하면서 일본은 자괴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일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요구는 위안부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일제의 역사를 더 자세히 연구를 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정당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 연설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정부는 더 맞는 길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독립운동가 분들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일본에게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말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위안부 분들에게는 일본은 강력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의 이런 발표로서 정부와 시민 한 분 한 분들은 묻어지던 역사를 다시 파헤치고 바른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분들 모두 힘내세요.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일본에 정당한 사과하는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송리초등학교에서 오신 우리 발언해주신 또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에 좀, 네. 저희의 마음과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주고등학교에서 오셨어요.
네, 우주광동학교의 최혜란 하연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무주에서 온 우주고등학교 2학년 하영구입니다. 저는 오늘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번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팀원을 구성하여 수학여행을 왔는데요. 수학여행의 주제는 아픔을 기억하는 역사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 주제에 따라 올해로 27주년을 맞은 수요 집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보다 어린 학생들이 이 집회에 많이 참가한 것을 보고 올해 처음 참가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어린 학생들도 이 집회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율적으로 참가했다는 것이 매우 기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재 일본은 아직까지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무엇보다 진심으로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배상이 아닌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지금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멋대로 맺은 한일 간 정부의 협약은 옳지 않으므로 한일 정부는 위안부 재협약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일본 대사관에 있는 일본 대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라고 외치면 해야 한다 라고 외쳐주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고등학교 2학년 최혜란입니다. 저희는 이 수요 집회에 참여하기 전 김숨 작가님의 한명이라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한명이라는 소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단 한 분뿐인 나를 시점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교과서에서 글로 배웠던 내용과는 달리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께서 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의 태도입니다.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진심 어린 국제적 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저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아픔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하며 이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한명이라는 소설 속 이야기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사과를 받아내어 생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들께서 하늘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명은 한 명을 만남으로써 한 명들이 된다. 한 명이 한 명들이 될 때 기억은 역사가 된다. 한 명을 만나러 가는 또 다른 한 명.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모여서 기억이 되고 그 기억들은 역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진심을 담은 문구를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꽃같은 젊음을 빼앗긴 소녀의 아픔을 잊지 말자. 우리의 작은 불씨가 세상에 퍼지길. 네. 잘못된 역사는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8월 14일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를 잊지 말아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진심은 언제나 승리한다.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닌 진실된 사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자유발언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팀인데요. 우리 내일소녀단에서 나와서 함께 자유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같이 맞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내일소녀단입니다. 저희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적과 활동지를 가진 멤버로 구성된 4세대 페미니즘 예술단체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저희와 요시코 시마다 씨의 협업 퍼포먼스 작품 망각에 저항한다, 그리고 일본인 위안부 동상되기는 올해 7월 도쿄에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눠드린 팜플렛을 참고해주세요. 1385번째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오늘, 일본에서는 새로운 전황이 즉위합니다. 첫째, 27년에 걸친 장기간 꾸준히 일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계신 할머니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연호가 시작되는 원년을 기준으로 삼은 횟수를 공문서 등의 서기 연도보다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에 따라 바뀐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는 봄철 매화처럼 희망의 꽃을 피워나가자라는 뜻입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마음을 맞대면 문화가 태어나고 자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극한 추위 뒤 봄이 오는 것을 알리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매화처럼 일본인들이 내일을 향한 그 희망의 큰 꽃을 피우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름답게 마음을 맞대면 문화가 태어나고 자란다는 말에서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리고 아름답게라는 말이 사실 추악한 사실의 은폐와 피해를 공론화하려는 목소리들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아베가 말한 희망찬 내일을 그릴 일본인 범주에 제1한인, 제한 일본인처, 동성애자, 여성, 그리고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저희가 가시화하고자 하는 일본인 위안부는 들어있지 않겠지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의 일부였던 일본인 위안부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수요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체 위안부 중 10%는 가난한 일본 여성이었지만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등 다른 나라에서 동원된 위안부들과 달리 그녀들을 동원한 자국 정부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소할 곳 없는 일본인 위안부들은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레이와 1년으로 새로운 시대를 축하하고 있지만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오늘은 여전히 2019년의 어느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로 이름을 바꿔 새로이 시작하곤 하는 한국의 한 정당이 바뀌지 않듯 전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 역시 달라지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인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가 말하는 내일의 희망은 우리가 그리는 내일의 희망과 사뭇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내일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유발언들을 좀 마쳤는데요. 여러분 덥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더위를 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번 외치는 걸로 한번 확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한번 좀 신나게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일본은 사과하라! 일본은 사과하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열기에 꽂힌 것 같은데요. 우리 성명서 낭독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전국 여교육자회 서기로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신방하고 계시는 안손자 목사님과 전국 여교육자회 홍보출판부 위원장과 또 여신도의 서울풍연합회 총무로 계시는 이영미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1385차 일본군 송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의 성명서.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시편 94편 15절. 역사의 부정의와 폭력 속에 죽임당한 제주 동백의 꽃들,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혁명의 열사들, 여전히 진상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땅을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빛나고 있을 304명의 별들, 그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게 하는 4월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되는 5월의 첫날 우리는 모였다. 전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계속 외치기 위해 우리는 변함없이 평화의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모였다. 28년 동안 외쳐온 우리의 수요 시위는 100여 년 전부터 가해진 일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평화 시위이며 우리 역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진 피해 생존자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치유의 공간이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분의 할머니는 노란 나비가 되어 이 땅에서 마음의 하늘 다 풀지 못하고 하늘의 품으로 날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부정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할머니들은 가슴을 찢으며 토해내고 목숨을 실어서 증언하였다. 역사지진 사실과 기억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송노예제 문제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또한 한국 정부는 피해 생존자의 인권 회복과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우리는 피해 생존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고 기억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함께 연대하며 기도할 것이다. 마지막 구호는 3번씩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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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여성폭력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군 송노예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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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일 제1385차 일본군 송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들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 여교육자회 회원 일동. 예, 더운 날씨 속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고생하셨다, 그리고 함께했다 박수를 한번. 네, 이로써 제138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정기 시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길 잘 돌아가십시오. (1385차)